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30 시장 유망업종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부터 핵심 종목들까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 이번에 지금 연말로 가게 되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지금 굉장히 강력한 수급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AI 로봇 수혜주에 있어서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최근 2년 동안에 실적이 3배, 4배 폭증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지금 성장세까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관련된 지금 이제 영상들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기존 인공지능보다 100배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뭐 하드웨어에다가 받아야 되다 보니까 통신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굉장히 뭐 AI 반도체나 아니면은 HBM 지금 이 반도체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연 없이 초저지연 통신이 지금 필요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2019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통신업계가 통신혁명으로서 이 5G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사실 이게 기술적인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초에 이제 통신업계 쪽에서 광고를 했었던 속도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게 되면서 클라우드 같은 기업 특화망 쪽으로 지금 선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로봇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MEC가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EC라고 하는 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초저지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하게 서비스 로봇을 대규모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실증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는데 바로 네이버가 MEC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빅테크로서 등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 내수 뭐 검색 엔진 이런 기업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로서의 등급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겠습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존 AI 개발보다 100배 이상의 더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랍시고 만들어진 컨텐츠가 챗GPT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수백 수천 개의 생성형 AI 컨텐츠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국의 주요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5G 전국망을 설치를 하는 대신 핫스팟 쪽으로 이제 선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핫스팟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굉장히 기업들이 데이터를 굉장히 대규모로 쓰고 송수신을 해야 되는 이런 핫스팟 쪽으로 선회를 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 이 5G 초저지연성의 극대화가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지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는 분산형 클라우드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분산형 클라우드 기술을 바로 모바일 엣지 컴퓨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 집중 형식인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IDC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이 각각 지역별로 작은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어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 쪼개 가지고 각각의 이제 기지국마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부터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까지, 이 공간이 멀겠죠. 이 공간이 멀면 멀수록 5G 특성상 지연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가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직진성이 약하고 투과가 잘 안 되고 너무 강렬한 파동이다 보니까 반사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5G가 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장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분산을 해버려 가지고 소규모 데이터 센터마다 이러한 지금 현재 기술들을 부각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분산형 클라우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을 해 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겠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조, 수십조 원의 가치를 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킹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기업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런 분산형 클라우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속도 같은 경우도 빨라질 수가 있겠지만 해킹 피해 확률 같은 경우도 낮추는 보안성에 대한 그런 장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MEC 시장이 2017년까지 233억 달러 규모로 10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지금 클라우드의 보안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해킹 피해 확률을 넘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 미래 사업의 핵심 기술로서 이 MEC 기술이 부각을 받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세계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MEC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클라우드 게임을 구동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 5G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밀고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떤 굉장히 뭐 특수한 뭐 최근에 뭐 출시가 된 디아블로 4 같은 그런 게임을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초고화질로서 뭐 콘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고성능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고성능 비싼 그런 하드웨어가 있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좀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5G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단순한 컴퓨터나 단순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서 굳이 이런 것들을 뭐 구현을 5G 클라우드에서 대신해 주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비슷한 컨셉으로서 배달 로봇이나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얘네들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실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종합 IT 기업 델 지금 테크놀로지와 5G MEC 플랫폼을 출시를 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U+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빅3 사업자와 모두 이제 이 MEC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항만에 적용이 되는 원격 제어 크레인, 뭐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뭐 항만 쪽에서 컨테이너를 나르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정교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스마트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5G MEC 기반의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같은 경우도 실증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신 3사가 클라우드 얘네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이 실적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B2B 시장, 그러니까 고객들 대상으로서 진행을 하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MEC 사업 같은 이런 B2B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매출이 57조로 역대급 실적이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EC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V2X라는 기술과 함께 자율주행과 로봇의 핵심 기술로서 이제 부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V2X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드리게 되면서 뭐 라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한가까지도 이제 기록을 했었죠. 지금 이 V2X 같은 경우는 만능 사물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카메라만 달려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는 좀 안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니까 이런 거를 스마트폰까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람을 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얘가 지금 빠른 속도로서 직진을 고속도로에서 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다른 자율주행차에게 보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쪽 1차선으로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판단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만능 사물 인터넷 기술로서 V2X 기술인데 얘가 인제 만약에 인제 뭐 길이 여기 산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인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큰 트럭이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이런 산길에서 도로를 씹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이게 V2X 같은 경우 이 대형 트럭과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산이 있겠지만 카메라 음영으로써 원래 그냥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 지금 트럭이 오고 있구나.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인제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 이제 V2X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EC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클라우드에서 로봇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 로봇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를 대신 계획하고 대신 처리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각기각의 CPU가 있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좀 행동을 하고 수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 이제 관제 센터 이 클라우드에서 대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처리를 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MEC 기술이 결국에 자율주행에도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이 카메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달려 있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융합을 해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것으로는 레벨 4나 레벨 5로 진행이 되는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타지 않아도 주행 가능한 이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MEC 기술이나 V2X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야 이게 법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MEC 기술을 굉장히 크게 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는 미래 로봇 빌딩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빅테크로 등극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딩 플랫폼 자체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사우디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빌딩을 상업용 빌딩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미래형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 안에 로봇들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게 되는 그런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운영 시스템들을 전부 다 거대하게 이제 팔아버리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 네이버의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로봇 빌딩 1784 로봇 빌딩 내에 로봇들의 바로 이 MEC 기술이 응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다가 로봇 플랫폼이 지금 구축이 되었다. 지금 글로벌 유일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을 대규모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AI와 로봇을 공동 수출 계획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메타버스나 홀로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도 MEC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굉장히 초고화질의 4K 그런 화면들 같은 경우는 2D겠죠, 2D. 모니터나 아니면은 TV를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3D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십 배 달한 그러니까 2D의 4K를 3D의 4K 그러한 이제 화질로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십 배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아예 홀로그램을 띄워버리는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아이언맨 이런 것들 아니면 미래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런 뭐 옆에 아예 이제 의자에 아니면 뭐 킹스맨 같은 경우도 딱 어떤 안경을 쓰면은 탁자에 나만 이제 앉아 있었는데 안경을 딱 쓰면 여기에 사람들이 딱 인제 앉아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또 인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격 업무라고 하던가 미래형 사무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서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2D 4K 같은 초고화질 콘텐츠를 넘어서 실감형으로서 아예 이제 향후 미래에는 만약에 이제 야구 중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야구 이제 선수가 이 공을 던지는 사람 옆에서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인제 진행이 되고 향후 뭐 NBA나 이런 농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막 그 뭐 메타버스 그런 이제 VR 기기를 끼고 옆에서 이제 뭐 르브론 제임스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나도 뛰어다니면서 뭐 이제 농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아니면 이제 뭐 NBA 같은 경우는 뭐 결승전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자리 같은 경우 뭐 1억, 2억 그렇게 돼 버리겠죠.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VR로 해 가지고 이런 자리를 대신 이런 실감형 4D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제공이 가능하다. 대신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D, 4D 이런 거는 기존의 4K 2D 콘텐츠를 굉장히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데이터들을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거를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 가지고 고성능 하드웨어 없이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나와주고 이게 인제 게임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시장 같은 경우도 3년 내에 10배 이상의 성장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MEC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앙 집중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기존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가 뿜어내는 엄청난 지금 이 데이터 수요를 감당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 5G의 차세대 지금 플랫폼으로서 이 MEC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이게 아예 직접적으로 로봇까지 적용이 되어 가지고 핵심 기술로서 부각을 받아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HFR입니다. SKT와 지금 5G MEC 글로벌 표준 구축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MEC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에 지금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HFR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에 매출이 4배가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지금 현재 해당 수익이 굉장히 잘 나게 되면서 자사주 매집까지 진행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순이익이 최소 10% 이상을 주주 환원 계획, 추가적인 자사주 매집 계획 같은 경우도 발표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HFR 그리고 SK텔레콤과 함께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SKT와 5G MEC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현재 지금 로보티즈는 미국 현지 진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LG전자가 주요 주주로서
부각도 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30 시장 유망 업종 10배 고성장 기대되는 핵심 종목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이런 거 이제 다들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뭐 카톡 같은 거 설치하는 데죠.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어렵죠.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런 종목들을 좀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수익을 창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식 정보들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고요. 100% 무료입니다. 게시판 뭐 어떤 게시글을 누르셔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용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10배 고성장 핵심 종목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당장 최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뭐 STX 이런 종목들 이틀 3일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30% 이상 급등이 나와 줄 수가 있었겠고요. 당장 이제 최근에 찍어 드렸었던 이번 주에 이제 우듬지팜 이런 종목 찍어 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이틀 3일 만에 30% 이상 급등세 같은 경우도 강하게 나타나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급등 추천주 게시판 놓치지 마시고요. 증권투데이 여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장전 시황 글과 함께 장 시작 30분 전에 매일 단타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올려드렸었던 부분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간략하게 미국 증시 정리해 드리고요. 단타 관심주로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내내 이 지금 이민청 설립 관련된 내용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인스웨이브 시스템 또 급등 나왔고요. 엑스페릭스 상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들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 또 급등세가 나와줬겠죠. 해당 종목 오늘 뭐 10%까지는 급등 안 나와도 10% 전후 이런 상승세 나와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타 관심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일 수급이 이제 들어와 주게 되면서 당일 변동성이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루에 내가 단타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만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매일매일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좀 주요 정보들 분석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